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경험담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게 뭐냐 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유튜브 시청하신 분 중에 닉네임이 LS9님 있어요. LS9님. 저분의 경험담을 제가 채팅에 적힌 것을, 제 정리를 통해서 깔끔하게 사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죠. 얼마 전까지 공무원이었던 분인데 저분이 이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공무원을 합격을 했는데 본인 뜻과 맞지 않아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제 그만두었던 이야기예요.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왜 힘들게 준비했음에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 건지, 네, 그런 내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론 또 참고 다니신 분도 있어요. 네, 뭐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사연으로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뭐 누구한테는 공무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공무원 그만두기 때문에 뭐 공무원 직업 안 좋다 얘기는 아니고, 사람마다 또 경험하고 근무하는 게 다르잖아요.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어떤 누구는 공무원 들어와서 만족한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공무원 너무 안 맞다, 나 이거 평생 하라고 하면 미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이 사연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채팅창에 적어주신 LS군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일반행정 공무원은 합격했지만 결국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업무량이 너무 많고 상사분도 별로였고 그냥 거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업무짬도 많이 때리고, 저랑 같이 일하던 여자분 한 명 또 나가셨어요. 공직생활은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던 시절, 그때는 그냥 되면 장땡이다 마인드로 군으로 돌렸습니다. 지인 중에 군으로 갔다가 쉬러 온 사람이 있어서 군단위 지역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일하던 곳은 윗사람들은 엄청 놉니다. 말담은 엄청 해요 진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면서 칼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는 기본. 가장 힘들었던 건 일 떠넘기기랑 상사의 이유 없는 갈굼력,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 그 특유의 분위기가 뭐냐 하면 뭔가 여유 부릴 수도 없고 숨이 꽉 조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답답하고 뭔가 공황장애 올 것 같은 느낌이 날까? 그리고 말단 일이 많아도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 일 아니라고 쉬고만 있고, 특히 상사 중에 한 명은 날 몹시 괴롭혔습니다. 저한테는 유독 인신공격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 조직에 평생토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의문이 생겼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의원면직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아까 채팅창에 나온 거를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분명히 뭐 공무원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나는 공무원이라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사기업 다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공무원 캐봐야 모든 인을 다 합쳐도 전체 인구의 1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밖에 안 돼요. 절대 다수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만큼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고, 많은 사람이 공무원 되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드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공무원 여기가 좀 강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공무원 인기가 많지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 단위 시험을 보다가, 공무원 시험이 이 지방직 같은 게 시하고 군이 나뉘는데, 시 단위 지역은 시험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커트라인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고인물들이 엄청 많고 붙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4년, 5년 준비하신 분들 꽤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래서 자꾸 이제 시단위만 노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분 같은 게 군 단위 돌렸어요. 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마다 이제 경영이 다르고 군마다 달라요. 특히 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률도 그렇고 커트라인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좀군 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커터이 낮아가지고 하향 지원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로 이제 돌려가지고 군 단위 지역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해서 경영에 붙었습니다. 일반 행정으로. 그래서 일반 행정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공무원 일이 절대 공평하지 않다. 누구는 쇠가 빠지기를 하는데 누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다고 그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몰라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일에 대해서 서로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냐. 이 말을 제가 제 내피셜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사연과 경험담, 현직 공무원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게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일이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적게 할 수 있어요. 뭐 젊은 사람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 일이 있으면 기본 이 업무가 100이면 말단만 한 150에서 200하고 짬바 높은 사람들은 아예 10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앉아만 있는데 돈은 받아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기업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말단들이 일이 열심히 하게 합니다만 사기업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사기업에서 이제 높은 분들 돈 많이 주잖아요. 돈 많이 주는 이유가 뭐 물리적인 일은 안 하겠지만 책임을 많이 지라는 거. 책임 많이 지고 신경 더 많이 쓰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업 가보면 짭번 높으신 분들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큰 기업일수록 사기업 다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뭐 물리적인 일, 육체적인 일은 적게 하겠지만 대신에 책임지고 신경 쓰고 챙겨야 되는 일은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기업은 돈을 주는 만큼 더 부려먹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은 반대로 짬밥이 높을수록 이제 급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호봉지기 때문에. 급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짬밥이 높을수록 이제 급여가 올라가고 진급을 하면 할수록 일은 편해지고 일은 편해지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일도 안 하는 거야.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말단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일 배우라는 명목으로. 그 말단은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또 거부할 수 없잖아요. 거부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무원 하면 워라밸을 생각하시는데 자, 이분의 얘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워라밸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무 중에. 이분이 1년 반 동안 일반 행정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물론 이것도 부서마다 다릅니다. 일반 행정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군 단위 지역이 이렇게 칼퇴근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칼퇴근 안 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특히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칼퇴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처럼 퇴근 시간이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이러면 워라밸이 안 되죠. 예. 오히려 일반 사기업보다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도 요즘에 52시간 적용받아가지고 이만큼까지 일을 안 시킵니다. 사무직 일해보신 분들은. 현장도 이만큼 일을 잘 안 시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하루에 13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것도 일 빡세게 하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꼴랑 이거 가지고 그만둔다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뭐 그럴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힘들게 시험을 쳐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힘들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절대 녹록지 않거든요. 특히 머리가 나쁘고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진열이든 간에. 기본적인 머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을 암기할 수 있을 만한 체력과 시간이 돼야 되고 그 시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어렵사리 합격을 했으면 보통 사람들보다 멘탈이나 아니면 기본적 의지나 내성은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그만둔다. 그러면 얼마나 멘탈이 약한 그만둘까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어렵사에 합격을 했음에도 그만뒀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봐.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기회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단기 합격자도 있긴 하지만 단기 합격자는 거의 없고 보통 2년, 3년, 뭐 4년, 5년, 6년에서 붙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내가 보니까 수험 기간이 절대 짧은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뭐 책값이나 뭐 공부에 들어간 돈을 다 써가면서 꽤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사에 들어왔는데 1년 반 근무하고 난 이 조직과 도저히 맞지 않다. 내가 나와야 살 것 같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물론 공무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자기가 맡는 업무에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어떤 분이냐면 밖에서 힘든 일 하다 오신 분들, 밖에서 개고생하고 오신 분들이 공무원 오면 편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회경 없는 분들 있죠. 뭐 대학 졸업하고 이렇다 할 기업도 안 들어가고 그냥 알바한 게 전부고. 예. 확실히 공무원이 알바보다는 강도 훨씬 더 셉니다. 비교가 안 돼요. 밖에서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들어오면 대체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0대 분들은 사실 사회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남자 나이 한 26, 7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회사 들어간 적도 없고. 보통 회사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공무원 시험 들어왔을 때 이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답답하고 꼰대도 많고 굉장히 이 처리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단이면 굉장히 윗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막 떠넘기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이런 조직을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험을 치고 시간, 돈 쓰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나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맞잖아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사기업 들어가서 만족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수험 시간에 썼던 시간, 그리고 공직사에서 일했던 기간, 이거 못해도 한 5년 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나오게 되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을 보면서 수험 준비했던 그 기간들, 그리고 들어와서 일했던 기간들. 사회에서 공무원 이 경력은 인정 못 받아요. 예. 아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의 시간과 돈을 썼음에도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난 날리게 되는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공무원에 대해서 과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다, 나는 공무원 어떤 일을 해도 자신 있다. 난 노비가 될 자신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수험생 중에서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공무원 일이 편하다, 할만하다, 그리고 워라밸 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대치가 높단 말입니다. 제가 봤던 수험생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면 기대치를 상당히 낮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치 충족할 만큼 공무원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미 거품 다 빠졌고 앞으로도 빠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앞으로도 뭐 연금개혁할 가능성도 있고 호봉제나 아니면 기본급이나 수당에 대한 것도 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보다 복지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나는 공무원 할 자신 있다. 나는 그런 각오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 준비하시고 아닌데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들어와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생각해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글 적으신 분 그동안 이 공직사에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사기업 들어가고 나서도 공무원 일했을 때 어떤 그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나 좀 안 좋았던 기억은 떨쳐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인생 잘 되기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